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SKT는 온라인 예약을 통한 유심 교체 서비스와 함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등 대응책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울은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고 건조하겠고 햇볕이 강해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도 한반도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자리한 남고북저 기압 배치가 예상되고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15에서 20m의 강풍이 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내륙 전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산불은 올해 4번째 대형 산불로 이번에도 강풍이 산불 확산에 큰 요인이었는데요. 오는 5월 황금 연휴에도 일요일과 어린이날, 특히 산불 위험도가 커지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색빛 연기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진 붉은 화선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건조한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더욱 확산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시각인 낮 2시쯤, 대구는 건조경보가 발령된 채 25도 안팎의 초여름 같은 날씨였습니다. 최대 풍속도 초속 15m 이상으로 작은 불씨라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건조경보 지역은 실효습도 25%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한 바람이 불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구 산불 지역에서는 영남 산불처럼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날아가는 비화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산불을 부르는 봄바람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하는 황금 연휴에 또 한 번 고비가 찾아옵니다. 노동절인 목요일과 연휴 시작일인 주말쯤 단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밖의 날에는 건조함이 여전해 산불 위험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어린이날, 전국의 산불 위험도가 높음으로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성수치예보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번 연휴에도 일요일과 어린이날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실제 과거 5월 초 발생한 대형 산불로는 2017년 강릉 삼척 산불과 2020년 고성 산불 등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모두 546건으로 그중 봄철 산불이 352건, 절반 이상에 달합니다. 올봄에도 이미 최악의 초대형 산불이 난 데 이어 이번 대구 도심의 대형 산불까지 4차례 대형 산불이 기록됐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또 한 번 고비가 예고된 만큼 산림 주변에서의 불씨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킹 사고가 난 SK텔레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2중, 3중의 피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고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2,5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많은 불편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구체적 피해 상황과
2차 피해 방지 노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심보호 서비스, 유심 무상교체 등 대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입자 유심 정보 탈취에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알뜰폰 회선을 합쳐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 가입자 960만 명, SKT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40만 명이 각각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심보호 서비스 처리 용량을 늘려 예약 접수와 가입 완료 안내 등을 개선하고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예약의 하루 처리 용량도 50%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로 불법적인 금융거래, 심스와핑을 막을 수 있고 유심 복제 뒤 스미싱 피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SKT는 유심을 교체하는 것과 같은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 로밍까지 차단된다는 건데요. 해외에 체류하는 SKT 가입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출국을 앞둔 사람들은 공항 로밍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가족과 미국에 머물고 있는 SKT 가입자 A씨. 해킹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 안심 서비스를 등록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외 로밍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먹통이 되는 상황이죠. 변경하고 개통을 하려면은 국내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해외로 나가는 SKT 가입자들은 공항에서 유심을 바꾸기 위해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SKT가 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채 해외로 나가게 되면 현지에서의 전화와 문자 등이 모두 차단됩니다. 반대로 해지할 경우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이것만 유심 교체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유심이 있다는 소식에 일부러 공항을 찾는 사람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출국하시는? 아니에요. 주변에 다 없다 그래가지고 네, 오전에는 한 100명 이상 오셨었다고. 어제 신랑이 바꿔가지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1차 조사 결과 단말기 식별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유심보호 서비스만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심은 복제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정보가 기존의 것과 다르다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T 대리점에서 새 유심을 받지 않은 채 해외에서 다른 유심을 끼우면 안 됩니다. 또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장시간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전원을 꺼두면 비활성 상태가 돼 복제폰으로 접속하는 사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유심보호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유심 교체만을 위해 한국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SKT의 유심 해킹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복수의 인증 체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혹시 모를 복제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명 인증 추가 등 인증 절차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심 교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과 여신업계가 SKT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차단한 데 이어 은행권도 SKT 고객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은행들은 복수의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복제폰이 만들어져도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SKT 고객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인증 절차에 안면 인증을 추가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대외기관하고 사고 대응이나 공조를 강화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SKT 고객에 한해서 인증서 발급 시에 얼굴 인증 프로세스를 이제 거칠 수 있도록 강화된 인증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또 SKT 고객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징후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했거나 SKT 고객인 경우 이상거래가 의심될 때 계좌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노력에도 복제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선 유심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 유심칩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함인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탈취해간 해커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2차적으로 금융사를 통한 대출, 사기 등의 금융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일부 SKT 고객들은 다른 휴대전화 기기에서 본인 인증을 시도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관련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어 SKT 고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병원 내부를 자동으로 청소하고 소독하는 지능형 자율 방역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키스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공동 연구팀은 병원 내부를 스스로 이동하며 표면을 직접 닦고 자외선을 이용한 소독까지 할 수 있는 자율 방역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포항 성모병원에서 수차례 작동하고 세균 배양 실험까지 진행한 결과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소독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3월 전 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소매 판매와 투자는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9% 증가했습니다. D램과 플래시 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이 13.3% 늘어 1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건설업 생산은 토목과 건축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2.7% 감소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했습니다. 트럼프 신정부의 마쿠 실세로 알려져 있는 트럼프 주니어는 오늘까지 서울에 머물며 재계 총수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한미 간 경제 협력이라든지 미국발 관세 이슈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김포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작년 8월 이후 8개월 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첫 방문입니다. 이번 방한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성사됐는데 트럼프 주니어는 1박 2일을 서울에 머물며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을 비공개 개별 면담할 예정입니다. 대상과 규모는 베일에 쌓여 있는데 업계에서는 삼성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등이 주니어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와 역시 친분이 있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나 해외 출장 중인 롯데 신동빈 회장 등은 이번에 만나지 않고 정관계 인사와도 접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T 분야 협력을 위해 네이버 이해진 의장과는 면담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으로 부친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JD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으로 추천한 것도 트럼프 주니어로 미국 내에서는 주니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본궤도에 올라 있는 만큼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총수들과의 릴레이 회동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 부품 관세를 일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는 차량 판매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25%인 부품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15%는 관세를 돌려주는 환급이 아닌 상쇄라며 두 번째 해에는 10%로 낮추고 그 다음 해부터는 상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체는 올해 차량 판매 가격의 3.75%만큼 감면받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수업 거부 투쟁 중인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정부가 재적생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대 학장들이 정한 유급 시한인 오늘까지
최대한 많은 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이 오늘자로 유급 처분을 내리고 6월 말쯤 최종 결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유급과 제적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편입학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적된 의대생 숫자만큼 편입생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는 대학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재적생이나 유급생이 많으면 당연히 많은 대학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했을 뿐이지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학의 교육 여건을 따져 6등급까지 나눈 뒤 편입 규모를 정하게 돼 있는데 교육부는 의대에 한해 등급과 무관하게 결원 전체를 편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매년 10월 대학에 통보하는 편입 기본 계획만 바꾸면 대학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 빈자리 100% 편입하기 허용된다면 대학들은 올해 발생한 결혼을 내년 초 편입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수업 복귀를 망설이는 의대생을 최대한 설득하고 압박하려는 의도로 편입학 검토까지 공식화한 겁니다. 교육부와 의대 학생단체 간담회가 시기 조율 단계에서 불발되는 등 출구 없는 대립 상황에서 여전히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 70%에게 편입학 경고가 얼마나 유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유급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들에게 수업 복귀 의향을 물었더니 과반이 복귀 의사를 표했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수업 복귀 설문조사가 마무리된 24곳을 정리한 결과 전체의 56.7%에 해당하는 6,742명이 복귀 찬성 응답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년별로 조사한 13개 의대의 경우 전체 대상자 가운데 복귀 찬성률은 예과 2학년과 본과 3학년이 51.1%로 가장 높았고 본과 2학년이 49.4%, 신입생인 2호 학번이 49.3%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은 34만 5,717명으로 26학년보다 538명 늘어납니다. 수시 모집 비율은 80.3%로 26학년도보다 소폭 증가하며 85.8%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 비율은 19.7%고 92.7%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기회 균형 선발 인원은 37,324명으로 876명 줄어드는 대신 수도권 대학 지역 균형 선발은 13,872명으로 786명 증가합니다. 충북 청주의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교원 보호 대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위급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충북 청주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특수학급 교실에서 완력을 행사한 뒤 복도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교장 등 4명이 교내에서 다쳤습니다. 당시 특수학급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특수학급에는 선생님 책상 밑에 그 비상벨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면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위험을 알리는 비상벨을 통한 대응 체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교육계에서도 비상벨 같은 긴급 대응 체계만으로는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이 개입할 만한 위급 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이 흉기를 들고 다가올 때 비상벨을 누르면 누가 달려올 것이며 어떻게 제지할 것입니까? 도교청은 이런 보여주기식 대책 말고 좀 더 구조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특히 교육계는 일선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력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지만 대부분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폭력 사태로 위험성이 표출된 학교가 극히 일부 사례인 만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학교 현장 대응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교권과 학생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빠르게 늘어 20년 후엔 100만 명 가까운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노인 돌봄 인력 수요 공급 전망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본격적인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노인은 지난달 기준 113만 명으로 20년 후인 2045년엔 372만 명까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1.5명에서 1.9명을 챙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2043년엔 99만 명이 더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지목된 가운데 정부가 올 하반기 무안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조류 탐지 레이더의 경우 올해 하반기 무안공항에 민간공항 최초로 시범 운용한 뒤 내년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으로 순차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무한 등 공항 7곳의 방위각 시설은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개선합니다. 또 전국 공항이 240m 이상 종단 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이른바 이마스가 설치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과학이 매력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도 다 맞지만 그게 틀릴 수도 있고 앞으로 밝혀질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있어서 이공계에 진학을 했고 카이스트 진학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당장 막 떠오르는 건 없어가지고요. 크게는 느끼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공계 쪽으로 R&D 예산이 삭감된다든가 혹은 그런 지금 지원이 줄어드는 점에 대해서 약간 불만 아닌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꿈을 크게 가지는 것을 좋아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자가 되기를 되게 원했었고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 길이 물론 험하고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젠가는 그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4월 3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